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2월 1일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리플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과 내일까지 이어지는 주말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도 분석해 드렸었지만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상단과 하단을 오가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때 채널 상단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갔죠. 그래서 이 이유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채널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하고요. 트랩이 발생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반대편 채널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파 이후에 다시 상단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채널 상단의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력이 나와주는지에 따라서 추후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우리가 이전에 비슷하게 하락 추세 채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이때를 살펴보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지를 받고 버텨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력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또 오늘 위치하고 있는 이 시세대가 이 중간에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 여기와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준다면 우리가 추가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형성한 단기적인 박스권에서도 여길 돌파해 주게 된다면 이건 확실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거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차트의 움직임을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저희 정보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또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미리 입장하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부터는 최근 리플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리플 ETF 관련해서, 현물 ETF 관련해서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그레이스케일이 새롭게 리플 ETF를 신청한 건데요. 자, 이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레이스케일은 자산 운용사고요. 당연히 여기서 신탁 상품이라는 트러스트 상품을 이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등 여러 종목들에 관련해서 이 트러스트 상품을 이미 운용되고 있었고, 지금 이 트러스트 상품을 ETF로 전환할 수 있게 신청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이전에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흐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 이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비트코인의 신탁 상품을 ETF로 전환 신청하는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런 신탁 상품이 ETF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플의 신탁 상품의 그 자산 규모가 한 달 사이에 무려 2배 이상 뛰어 올랐다. 이 부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미 세력들은 이 그레이스케일이 리플의 신탁 상품을 ETF로 전환 신청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리플에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케일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블랙록도 그레이스케일이 ETF를 신청한 이후에 블랙록도 리플의 ETF를 신청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블랙록이 이 투자 시장,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산 운용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이 블랙록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이 다음 기사를 보시면요. 온도 파이낸스가 리플 레처에서 토큰화된 국제펀드를 투입할 거고 이게 6개월 내 출시될 거다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이건 실물자산 연계, 모든 실물자산의 토큰 RWA 플랫폼 온도 파이낸스가 리플이 개발한 블록체인인 XRP 레저에 토큰화된 미국 국채펀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보도에 따르면 온도 단기 미국 정부 국채 OUSG라는 펀드는 6개월 내에 XRP 레저에서 출시될 예정이고, 온도와 XRP 레저 개발사 리플은 출시 즉시에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단기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블랙록의 이 비들에 기반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온도 파이낸스는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이 위에도 나와 있듯이 블랙록이 RWA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리플도 간접적으로 블랙록의 자금이 XRP 레저로 흘러 들어오는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리플은 블랙록과 관련해서도 더 큰 호재 소식,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승 재료를 가지고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영상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올 한 해 2025년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리플에게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리플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투자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이니까요. 오늘 영상 이 내용들까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저희 정보방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시장의 변수들, 최근에는 거시경제 이슈들과 같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여기에 따른 알맞은 대응 방법과 구체적인 타점까지도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죠. 일단 10월 달에도 리플의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IPO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자, 대선 전이죠. 다만 리플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상장이 된다라면 가격은 급등할 거다라는 전망은 사실 이전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리플의 IPO 가능성에 대해 추측은 수년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2년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향후 상장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IPO를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 자, 월스트리트 출신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는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이 IPO를 한다라는 건 리플이 증권시장에 나스닥에 곧 상장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랩스의 주가가 $60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이 분석가는 리플사가 적절한 시기에 IPO를 추진한다면 최대 $3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사실 리플은 이 IPO를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자, 작년 4월 달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요. 이 IPO 관련 로드쇼에서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당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해도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플의 가치를 알아봤다라고 해도 이 소송이 워낙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후에 SEC 위원장이 교체가 확정이 됐고요. 이미 차기 위원장은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거의 확신이 이 코인 시장에는 퍼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최근 한 달 동안 400%라는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이 홈페이지에 이런 IPO 관련된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게시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IPO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XRP $600 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이 됐고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는 시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SEC와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당연히 리플레스의 IPO 착수,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걸 충분히 우리가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이라는 거고,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리플 시세에 엄청난 호재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고, 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부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다리우스 시트는요. 암호화폐 시장은 미 대선보다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보다는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게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발언을 했고 이미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나와 있죠. 작년에 비트코인의 급등이 시작되면서 1억 원을 넘기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결국에 현물 ETF를 승인시켰고 바로 직후에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을 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은 리플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할 거라는 관련 뉴스도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에도 SEC가 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RP의 현물 ETF도 내년에 거의 출시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작년 초에 했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요.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타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고 이게 미래의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2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후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정보방 입장하시면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거시경제 이슈들부터 이런 이슈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알맞는 대응 방법,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때에는 제가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나중에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고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과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 있도록 미리 입장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대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